하정 여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참 예쁘죠? 학생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지킵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상서중학교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착잡한 심정입니다. 경남이 전북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 증언을 귀 기울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한 학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교사가 그 거짓말을 기초로 교육청과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교원연수원에서 교사들에게 권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졸면 깨우고 다리 떨면 무릎을 툭 치면서 주의를 준 그런 행동들이 성추행으로 총각했습니다. 학생인권센터는 신고가 되기도 전에 언론에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교장에게 격리시키라고 해서 수업 도중에 쫓겨나고 출근 정지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무혐의로 내사종결했고 무고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며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센터 옹호관이 격리시키라고 해서 부안교육지원청은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센터 밀실에서 한 번에 3시간 정도씩 2차례씩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괴롭혔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무고로 처벌받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적당히 인정하고 경징계를 받으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침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의 온갖 죄명을 붙여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옹호관의 권고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 사이 직위 해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40일 휴가서를 쓰라고 했고 전근을 강요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신고도 하지 않았고 남편을 조사하지 말라고 교육감에게 탄원서까지 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교육감은 탄원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의 결정문을 본 학부모가 화가 나서 학생들과 함께 2차 탄원서와 진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들은 2차 피해를 주장하며 감옥에 가서 죽기 전에 나오면 다행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감사과에서 남편을 먼지까지 탈탈 털고 학생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교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학생을 조사하는 것만이 희망이던 남편은 절망하였고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안경은 눈물 자국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눈을 부릅뜨고 빼무른 혀는 검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놀란 내 비명소리에 18살 딸이 달려나와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빠! 하고 비명을 지른 후 달려가 가위를 가져와 아빠의 목을 맨 빨랫줄을 자르자 축 늘어진 남편의 몸은 통나무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부릅뜬 눈을 감겨줬습니다. 딸은 구조 요청을 했고 나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미 혀가 검게 부풀어 아무리 집어넣어도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키스를 해서 혀를 집어넣고는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는 남편의 입에서 헛바람만 푹푹 나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징징 울면서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119가 왔습니다. 사망한 지 여러 시간이 지났다고 그만하라는데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미쳤습니다. 팔팔 뛰고 울고불고 땅에 누운 남편을 안고 그 얼굴에 내 얼굴을 부비고 가슴에 귀를 대보고 눈을 뜨라고 소리치고 땀을 치고 놀라서 달려온 이웃 주민들을 붙잡고 어떡하냐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에 앉아있더군요. 남편과 그렇게 어이없이 작별을 했습니다. 이마트 장보기 봉투에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늘 하던 말인데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졸지에 없어졌습니다. 딸은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충격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수술을 해서 이나마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신고된 후 극심한 충격과 고통으로 식음을 전폐했고 몸무게가 13kg가 빠졌습니다. 자기가 징그러운 벌레가 되었다고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가증한 학생인권센터 옹호가는 남편이 징계가 두려워서 죽은 것처럼 기사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내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도 운 나쁘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각 지자체에는 이미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센터가 있습니다. 옹호관이 있고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인민재판을 받게 됩니다. 없는 죄도 만듭니다. 누명을 씌우고 증인도 만들고 증거도 조작합니다. 남의 일 같은가요? 저도 남편이 죽기 전에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시장 박현정 대표도 그렇게 당했고 힘겨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이 제안합니다. 그리고 옹호관이 실행합니다. 그 과정에 각종 위원회 같은 그런 인권운동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교조와 이어져 있습니다. 전교조는 민노총 산하입니다. 민노총의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로 이 모든 조직들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압제할 권력을 쥐어준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작년 5월 당선된 이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임명된 최영애는 청소년을 정보통신의 유해성에서 배제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덕에 지금 학원 알바를 하고 동성애에 빠지고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과 학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또 불법 체류자의 난민 인정 시위에 동참하고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헌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법과 국제협약에 없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은 관심도 없습니다. 국가인권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난민법 등 국민을 압제할 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정부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북한의 육로, 해로, 하늘길까지 다 열어줬습니다. 해외에 나가 북한 제재 완화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핵을 매일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조례 안에 사상을 자유를 이유로 유치원부터의 어린 학생에게 북한과 김씨 정권을 찬양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례 안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평등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문란하고 왜곡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의 모든 규정들은 무서운 책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허락된 시간이 짧아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차후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에 남편이 죽은 저만큼 절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악하고 음흉한 계략으로 만들어진 사회주의에 적합화된 미래 세대를 길러내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사회민주화, 인민민주화되면 기독교는 제일 먼저 숙청됩니다. 크리스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인민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크리스찬 학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자식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학생들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은 바로 옆짝꿍, 친한 친구나 선후배, 학교 동기나 전교조 선생님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는 오직 김일성 태양신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숙청 대상입니다.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도록 노동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성은 강간당하고 아이는 꽃제비가 되고 남성은 맞아 죽는 것이 예서가 된 북한의 현실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십시오. 주께서 눈물 흘리며 대한민국의 타락한 믿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나는 단지 남편의 죽음이 인권조례의 폐해라는 사실을 알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왔습니다. 불쌍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죄 많고 병약한 나같은 이 병신을 여러분 앞에 세우셨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여러분의 미래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태한 믿음 생활을 청산하십시오. 주께서 가증하다 하신 일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는 일에 떨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문제자 공산당! 탄화자 적화여요! 몰아내자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결사반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제 증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편 사건은 전단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십시오. 고맙습니다.